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죠. 네, 사실 저는 유방 질환하면 유방암밖에 몰랐거든요. 네. 유방암 말고도 유방 질환 다른 게 있나요? 네, 사실 유방 질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암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방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유방의 크기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가 만져져요라고 해서 걱정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유두에 분비물이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병원 오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유방에는 그거 외에도 많은 질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방암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 2002년부터 여성암의 1위가 유방암이 되는 것부터는요,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요. 해마다 그 발생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도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혼인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출산도 적게 하고 수유도 하지 않고 이러한 원인들이 유방암이 늘어난 거라고 원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40세에서 49세까지 40대에 제일 유방암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어린 나이에도 유방암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뭐 비만 인구의 증가나 흡연 인구의 증가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호르몬도 호르몬이겠지만 지난번 또 방송에서 봤듯이 가족력도 꽤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전인자 중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 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유방암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한 1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모나 형제 자매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그 유방암의 발병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형제 자매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머니에게도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한 30배까지도 늘어난다고 돼 있으니까 특별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신경 쓰셔서 미리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빨리 발견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치료력과도 바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유방암의 치료에서도 조기 치료가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이유는 1기에서 우리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98%까지 치료율이 좋아서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기나 3기로 가면 90%, 70%까지 재발률이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기 이상이 되면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다른 암처럼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유방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봐요. 네, 예.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건데요. 네. 제일 검사하기 좋은 시기는 생리 끝나고 한 3, 4일호가 제일 좋고요. 그때가 제일 유방의 크기도 작아지고 이상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리가 없는 분들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뭐 매달 1일이나 말일이나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일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유방에 이제 피부에 변화가 생겼는지 보는 거고요. 특별히 멍울이 만져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없던 분비물이 나오는 게 있는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대칭으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보셔서 양쪽에 대칭이 잘 돼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뭐 피부가 함몰되거나 또 변화가 생겼거나 유두의 모양이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증상이 좀 유방암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암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유방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유방에 통증이 있게 되면 이제 암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방에 염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유 중인 그런 산모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방에 염증처럼 생기면서 뭐가 아프고 병원 오셨는데 검사해 보면 단순한 염증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방에 혹이 만져졌는데 그 농양인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또 유방에는 이제 유두가 그 외부랑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간 균들 때문에 유방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유방이 빨개지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밤새 암일까봐 잠 못 주무시고 그렇죠. 오셨는데 예. 단순한 염증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잘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에 이제 혹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많이 겁을 내시는데 섬유선정이라고 흔한 양성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서 네.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병원을 네. 찾아보시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자가진단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뭔가 이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 유방암 검사 기술도 또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AI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들을 도움받고 있는데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방 촬영을 한 그런 사진들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네. AI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그런 사진을 많이 본 그런 AI가 이제 환자들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확인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꼼꼼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자료들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도 잘 발견할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미리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요즘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하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고 네. 뭐 흔히 뭐 드라마에서 이제 머리가 다 빠져서 굉장히 힘든 예, 암 시간이라고 환자 하면은 이제 하니까요. 근본적으로 머리가 없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항암제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빠지지 않는 항암제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항암제를 쓰고 또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표적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눈으로 다 제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림프선이나 아니면 피를 통해서 온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암세포를 제거했지만 일부가 벌써 다른 장기에 가 있다고 하면 그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일기에서 아주 펴지지 않은 일기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런 치료를 해서 전신적으로 어딘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항암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횟수나 간격도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암제를 아까 많이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초기에 나는 항암제는 맞으면 환자들이 거의 식사도 못하고 많이 구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많은 그런 장점은 많이 늘리고 단점은 줄인 항암제를 개발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항암제는 전에처럼 많이 맞지 않고 몇 번만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작용을 줄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2, 3주에 한 번씩을 맞게 되고 뭐 최근에는 대부분은 3주에 한 번 정도 항암제를 맞고 이제 맞게 되는 거를 한 6번 정도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환자의 그런 병기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요. 그다음 환자가 항암 치료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효과에 따라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럼 환자마다 약간씩 그런 다르지만 네. 그런 몇 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